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저는 항상 초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세상에는 위험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먼저 알려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식 시장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기 위한 프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속임수를 계속 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당하게 되면은 돈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거를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강의 내용 알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가장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릴 건데 반드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데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종목이든지요. 상승하는 부분은 위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됐죠. 또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종목에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집단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돌파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좋아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파를 하는 종목은 물론 계속 더 갈 수도 있겠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스케일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수익을 내는 거는 개인의 재량의 영역이겠지만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돌파 자리들,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돌파했던 부분도 조심을 해야겠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려서 금요일 날에 상승을 만들어 갔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얘는 이제 일봉상에서는 지금 최고점에 해당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자, 분봉을 보게 됐을 때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침에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9시 30분 정도 됐죠. 거기서 다시 돌파를 가게 됩니다. 정확히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돼요. 돌파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물론 더 가면은 좋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죠?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또 여기서 그냥 밀릴 줄 알았지만 다시 아침에 형성됐던 이런 돌파했던 고가를 또 넘겨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파동을 해석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매매예요. 그런 매매는 항상 지향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저는 반대예요. 물론 각자의 어떤 매매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다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뭐 하락한 자리나 돌리는 자리들을 다시 공략해 볼 수는 있겠지만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자리들은 넘기기 위한 자리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면은 최소한 그런 데서 큰 손실이나 물리는 부분은 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이러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 날에 이제 3월 7일 날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점상으로 올라오면서 요 가격 지금 6만 원, 6만 1천 원 정도 가격이 지금 신고가에 해당하죠.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가에 가는 종목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수하기 위해서 진짜 뭐 소위 말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어요. 막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이 진짜로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랑 같이 가고 싶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얘가 더 가지 않고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짜 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자체는 절대로 돌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위험한 거예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거래가 꽤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50억 정도, 1분당 50억 정도 터지면 엄청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 거래가 들어오면서 쭉 올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서 매수를 하겠죠. 이게 거의 일봉상에서 18%, 거의 20% 근접해서 올리니까 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돼요. 물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끝났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그 친구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물론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일단은 최소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 동그라미 부분 이미 신고가를 가려고 하거나 돌파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매매에 대한 어떤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거는 본인들이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자리들을 놓고 본다면요. 저런 부분들은 거의 80% 이상은 매수를 했을 때 죽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부분들 이후에 눌림을 함부로 잡다가도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돌파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게 됐죠. 여기서 2월 21일 날에 형성된 고점보다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말 많이 매수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돌파를 가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건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요. 보통 이런 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돌파를 갔던 부분도 위험하긴 하지만 상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상따를 많이 해요. 물론 상따를 해서 다음날에 큰 갭의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파동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파동이죠. 이전에 있던 파동에 대해서 돌파를 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건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더 큰 파동을 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상따 들어오신 분들이 종가에 얼마나 마이너스였죠?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상따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는 상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 월요일 날은 더 뺄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지금 보실 때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의도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런 부분에 절대 당하지가 않아요. 자,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매물대를 항상 저는 일봉상에서 체크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점상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매물대는 작년에 이제 형성된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죠. 5,000원에서 5,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파동들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네, 여기서, 아이고,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2월 28일 날에 돌파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돌파. 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겠죠. 5,130원 정도를 분봉상에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해당,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네요. 여기가 뭐냐면 VI를 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VI를 걸면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다 봅니다. 다 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겠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구간이 다 발생하고 그 뒤에 매매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이제 고점에 잡는 행위, 뭐 그런 건 이제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뒤에 매매를 하게 되면요. 물론 6일 날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뭐 퓨리오사 AI가 보통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자꾸 이슈를 찾으려고 해요. 이슈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올랐어요. 2월 28일 날에 이렇게 올랐는데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슈를 찾는 거예요. 물론 이슈가 있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도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이슈를 이용해서 돌파에 물량을 넘기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슈보다는 파동을 먼저 확인을 해야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떤 파동이든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 친구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친구들이 물량을 넘기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보이게 포장을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고 더 날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내가 물리게 되었을 때는 큰 손실이 나게 되고 항상 그런 자리들은요, 더 갈 것 같은 계속 느낌을 줍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돌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돌파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하고 마칠게요.